이번에는 기술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시장을 분석하면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조정을 받은 우리 증시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발 훈풍의 영향이 큰 듯한데요. 먼저 지금 장세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지금의 장세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추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세를 설명할 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고무줄 놀이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고무줄을 이렇게 양쪽을 쭉 잡아당기면 고무줄이 늘어나죠. 그러다가 가해줬던 힘을 없애버리면 고무줄은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고무줄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고무줄은 고무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도 고무줄이 끊어질 정도로 얘가 주가가 조정을 받아버리면은 그러면 주가가 위로 움직여도 이게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장세 추선 포인트는 뭐냐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추세선은 작게 볼 수도 있고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추세 그러면은 펀더멘털 선이 120일선이기 때문에 월봉의 6개월선을 보시는 것이 아주 좋고요. 또 하나는 주가가 상승을 줬을 때는 아무래도 매수가 강하니까 상승은 길게 하락은 짧게 이미 우리가 배웠죠. 롱숏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월봉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는 월봉상 1843 이건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위에서부터 밀려 내려가더라도 바로 밑에 저점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이 저점 때만 현재 주가가 깨져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현재 주가의 추선 포인트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바로 이것이 1843이기 때문에 현재 월봉상 추세선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로 올라갈 때는 바로 여기 1996 여기를 돌파하는가 여부를 우리가 앞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하나의 숙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으로 이번에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일봉으로 접근하시죠. 일봉 접근하시면 이것도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고요. 여기 5일선을 보면 1, 2, 3, 4, 5파동. 제가 각 말마다 1, 그러면 일봉만 보지 마라 봉된다. 월봉을 봐라 하면서 각각 말마다 말씀을 연상법으로 외워드린 것이 제가 한경와우에서 강의할 때 했었는데 5가 뭡니까? 5파동이면 방향 전환한다. 그러니까 얘가 5파동이기 때문에 얘가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5파동 구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위치는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이고 마침 오늘 주가 올라가는 것도 바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화요일날 말씀드렸을 때도 바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역시 중요한 것은 장기판의 왕입니다. 바로 미 증시와 유럽 쪽을 봤던 독일 증시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와 상관도 높은 것이 바로 미국 증시죠. 자, 두 번째는 준비된 자료 화면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 화요일날 우리가 공부했던 S파동, 이걸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 증시는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권대 와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S파동의 기법입니다. S파동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5일 평균선과 20일 평균선이 240선이 대두를 준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소위 5일 평균 상수로 반전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올라가야 된다. 미국 증시가 올라가야 되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얘 목표치는 어디냐? 여기 위에, 여기입니다. 바로 위에 빨간 점선 쳐놨죠? 요 60선이 여기가 목표치입니다. 그러면 아직 지금의 장은 물론 단기적으로야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비록 이것이 아직까지 반전은 아닙니다. 지금 가끔 TV 보면 반전이냐 반등이냐 싸우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 반전은 아니고요. 반등의 과정인데 대신 I'm still hungry. 아직 배가 고픕니다.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폭은 더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 통상적으로는 이 녹색선 구간 작게는 여기 20선 많게는 여기 60선 요 사이까지는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력은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구간권대 있다. 그래서 목표치 60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보시는 것이 좋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신 현재 주가가 일봉상에서 5일 평선이 외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때는 계단식으로 물량 소화가 필요하고 특히 오늘은 위로 올라갈 때 1900선이 바로 위에 있다 보니까 심적인 저항선이죠. 그래서 탄력이 강한 종목군과 약한 종목이 약간 나눠지는 이런 모습을 주고 있고 또 하나 누누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장이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겠느냐 아니면 작게 올라가겠느냐 그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들의 선물의 환매수 여부입니다. 그래서 반등의 폭을 외국인의 선물 환매수가 결정하는데 오늘 다행히 외국인들은 많지는 않지만 환매수를 좀 들어오고 있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환매수를 봐가면서 반대의 폭을 결정하시고요. 대신 지금 장은 작게는 20, 좀 더 크게는 미국 증시가 60선
요 사이까지는 추가적인 반등 여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신 것이 현재 주가에서의 정석적인 패턴입니다. 네, 지금도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S파동, 지난번에도 우리가 S파동을 공부를 하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일단 외국인의 선물 환매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술적으로 반등의 폭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주가의 흐름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원포인트 레슨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다음 후편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제 S파에서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시 주가가 상승 궤도 쪽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반등은 반등일 뿐 그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소위 대응의 전략이죠. 어떻게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보면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5일선 기울기가 키를 쥐고 있는데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자료 화면 두 번째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 위치를 보면 어떤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냐면 20선과 6선이 지금 역별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면은 이 역별된 구간에서 현재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때는 이게 다시 하락으로 꺾어지는 패턴, 다시 상승 올라가는 패턴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역별된 상태에서 올라가다가 이 5일선이 이렇게 꺾어지면 얘가 피곤해집니다. 요걸 아주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향후 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가 많이 올라가다가 5일선이 꺾어지면 얘는 주가가 다시 밑으로 하락으로 재차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 5일선이 어차피 올라가다 꺾이는데 여기랑은 다릅니다. 상승 패턴일 때 어떤 특징이냐면 여기 녹색선 60선 있죠. 요 60선을 완벽하게 돌파해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밑으로 간 다음에 올라가면 이건 뭐가 되냐면 61선이 역할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의 패턴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역별에서 쌍봉을 우리가 역별 투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역할 전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60선을 돌파한 이후에 지선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할 거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전략은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5일선이 위에서부터 올라가다가 꺾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주가는 다시 밑으로 밀려도 다시 반등을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쪽에서 단기적으로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가시는 것이 현재 타임에서는 중요하고요. 대신 현재 주가가 위로 올라가다가 이 상사분 5일 평균선이 꺾어지게 되면 얘가 실패하는 패턴이든 아니면 나중에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든 5일선이 꺾어지게 되면 일단 조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5일선이 꺾어지려고 할 때는 일단 무조건 여기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세 번째, 조정을 받긴 받되 그러면 60선 아래에서 조정받느냐 아니면 60선 위에서 조정받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의 패턴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현재 주가가 5일선이 꺾어지는 자리를 보고 우리가 대응의 전략을 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미리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외국인의 선물 갖고 있는 매도의 누적 잔고가 여전히 2만 개 이상 좀 많습니다. 이 매도 잔고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현재 주가의 패턴은 6선 위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 될 텐데, 항상 우리가 정석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의 장은 맥시멈 한 60선 정도 여기를 목표로 하시고요. 이건 우리가 매매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름이 꼈다고 해서 우산은 준비할 수 있지만 우산을 피진 않습니다. 우산을 필 때는 빗방울이 떨어질 때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 신호는 5일선이 꺾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5일선이 꺾어지기 전까지는 지금의 주가는 다시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난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등은 좀 더 이어지는 패턴으로 접근하시고요. 대신 5일선이 꺾어지는 구간일 때는 여기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런 매매 전략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으로부터 원포인트 레슨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